50세 이후 저는 오래된 종이처럼 푸석하고 칙칙한 피부와 평생을 함께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십 년 동안 잊고 지냈던 어머니의 작은 보습, 밤 통에 담긴 비법을 다시 떠올리기 전까지는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삶도 다른 모든 여성분들과 같았어요.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손주들을 돌보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더군요. 한때 뽀얗고 곱다 칭찬받던 피부는 어느새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으로 가득했고 입꼬리는 피곤한 듯 축 처져 있었어요. 가장 끔찍했던 건 아무리 비싼 영양크림을 겹겹이 발라도 속부터 당기고 하얗게 일어나는 건조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생기 없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오늘 제가 피부 비밀 TV 채널에서 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피부과 전문의의 강의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어낸 여정 가장 단순한 것들로부터 자신감을 되찾은 이야기예요. 모든 것은 몇 달 전 있었던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시작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죠. 모두들 반갑게 안부를 묻고 자식 자랑, 손주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어쩐지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교의 퀸카였던 친구 하나가 제게 살며시 귓속말을 했어요. 얘, 너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고급 스파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광이 나네. 비결이 뭐야?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 저는 그저 별거 아니라고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늘 밝은 얼굴이던 다른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부럽다. 난 요즘 거울도 보기 싫어. 며칠 전에 가족 사진 찍는데 며느리 옆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피부는 칙칙하고 주름은 깊게 패여서 10년은 더 늙어 보이더라니까. 그 친구의 하소연을 듣는데 마치 몇 년 전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절망스러웠거든요. 젊음을 붙잡아 보겠다는 희망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고급 화장품과 비싼 레이저 시술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결과가 어땠냐고요? 피부는 더 얇아지고 예민해졌고 관리를 멈추면 모든 게 원래대로, 아니 그보다 더 나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비결은 스파나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우리 집 부엌과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화장대 위에 있었다고요. 그 비결은 단 2가지 꿀과 바세린 한 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세상에 농담이지 꿀은 끈적거리기만 하고 그 보습밤은 발뒤꿈치에나 바르는 거지. 누가 얼굴에 발라. 친구들의 반응이 이해가 갔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저도 한때는 화려한 광고 문구를 믿었고 복잡한 성분과 첨단 기술이 담긴 제품을 써야만 피부가 좋아진다고 생각했죠. 저 역시 10단계에 달하는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의 노예였습니다. 매일 저녁 클렌징 오일로 시작해 선크림을 지워내려 박박 문질렀어요. 그 다음엔 거품 클렌저로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세수했죠. 일주일에 2번은 필링 젤이나 스크럽 제품으로 각질 제거하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그것이 제 피부를 위한 최선이라고, 그렇게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비워내야 영양분이 흡수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50세 이후 피부를 가진 많은 여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였죠.
우리는 그토록 공들인 관리가 조용히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피부에는 얇은 비단 같은 천연 산성막이 있어서 수분을 지켜주고 세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세안, 강한 마찰 잦은 각질 제거는 매일 소의 수세미로 그 비단 막을 문지르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 보호막이 파괴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는 수분을 가두는 능력을 잃고 속부터 바싹 마르게 됩니다. 아무리 수분 크림을 덧발라도 피부가 계속 건조하고 심지어 부족한 수분을 메우려 유분이 더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피부는 약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트러블이 생기죠. 그리고 최악은 피부가 건조해지고 보호 장벽을 잃으면 노화가 몇 배는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주름은 더 깊어지고 없던 주름까지 생겨나게 되죠. 저는 어머니의 시골집을 정리하다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낡은 나무 상자 안에서 어머니의 유품들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쓰다 남은 바세린 한 통이 있더군요.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겨울이면 볼이 터서 피가 날 정도로 건조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는 꿀을 얇게 펴 바르고 몇 분 뒤 씻어낸 다음 이 보습밤을 아주 얇게 발라주셨어요. 하룻밤만 자고 나면 피부가 언제 그랬냐는 듯 보드라워졌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엄마의 방법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저는 비싼 화장품들을 모두 옆으로 밀어두고 가장 단순한 피부 관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클렌징 폼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온수로 얼굴을 적신 뒤 작은 숟가락만큼의 천연 꿀을 덜어 손바닥에서 따뜻하게 녹여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했어요. 꿀은 순한 세정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훌륭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공기 중의 수분을 끌어당겨 피부에 가둬두는 역할을 하죠. 마치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담비처럼요. 꿀 속에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 항산화 물질도 가득 들어 있고요. 마사지 후에는 양치하는 3분 동안 꿀을 그대로 두었다가 미온수로 헹궈냈습니다. 절대 문지르지 않고 끈적임이 가실 때까지 가볍게 물을 끼얹는 느낌으로요. 처음 사용한 그날 바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세수 후 늘 느껴지던 극심한 당김 대신 이상할 정도로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 들었죠. 첫째 주에는 세안 후의 속당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에서 건강한 윤기가 도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하던 가벼운 화장도 코 옆이나 이마에 끼지 않고 훨씬 잘 받더군요. 그리고 셋째 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동료가 저에게 보톡스라도 맞았냐고 피부가 훨씬 팽팽하고 환해 보인다고 묻더군요. 하지만 진짜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녁에 꿀로 세안한 후 물기가 살짝 남은 상태에서 녹두알 만큼의 그 보습밤을 덜어 손바닥에서 투명해질 때까지 녹인 다음 얼굴 전체에 가볍게 감싸듯 발라주었습니다. 그 작은 제품이 완벽한 수분 잠금 막 역할을 해서 특히 에어컨을 켜고 자는 밤 동안 피부에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었어요. 건조해서 갈라진 부위를 치유하고 잔주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손상된 피부 보호막을 회복시켜 주었죠. 꿀과 그 작은 밤, 이 두 가지 단순한 단계만으로 저는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피부를 되찾았습니다. 물론 제 피부가 20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건강하고 촉촉하고 윤기 나는 생기 넘치는 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피곤하고 늙어버린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나이와 그 나이의 아름다움에 자신감을 가진 행복한 여자를 봅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 아닐까요? 긴 하루를 마치고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저녁 식사나 재미있는 드라마가 아니었어요. 바로 선크림과 먼지, 그리고 피부에 쌓인 피로라는 무거운 가면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수년간 저에게 저녁 시간은 가장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클렌징 오일을 쓰고 거품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해도 피부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한 겹씩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피부는 바싹 마르고 붉어졌으며 욕실 조명 아래 비친 주름은 더 깊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시절 절친한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필리핀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다 되어 갔죠. 잠시 한국에 다니러 온 친구와 만났는데 저는 친구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피부는 마치 시간이 그 친구만 비껴간 것처럼 유난히 탄력 있고 혈색이 돌며 건강해 보였거든요.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화장품 쓰길래? 피부가 그래. 엄청 비싼 거 쓰지. 친구는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투명한 오일이 담긴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내 비결은 이거 하나야. 코코넛 오일.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을 피부 과학을 연구하고 수많은 처방전을 내리고 복잡한 시술을 상담했던 제가 이렇게 믿기 힘들 정도로 단순한 비결을 듣게 되다니요. 농담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친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열대 지방에서는 코코넛 나무를 생명의 나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피부를 위한 귀한 약이기도 하다고요. 친구의 말에 따르면 이 오일에는 모유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마치 헌신적인 경호원처럼 유해균을 없애고 트러블을 막아주며 피부 본연의 보호막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매일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와 싸우는 용감한 전사인 비타민 E도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을 품고 직접 시도해 보았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조금 덜어냈어요. 몇 초간 가볍게 비비자 단단했던 오일이 따뜻하게 녹아내리며 달콤하고 은은한 향을 풍겼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얼굴을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억지로 문지르지 않아도 완고했던 선크림과 두꺼운 파운데이션이 우유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피부가 마치 어루만져지고 위로받는 기분이었죠. 1분쯤 지났을까? 화장솜으로 가볍게 한번 닦아낸 뒤 미온수로 헹궈냈습니다. 예전처럼 뽀드득거리고 당기는 느낌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속까지 깨끗하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클렌징이란 피부의 모든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만 덜어내고 소중한 유수분은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죠. 그 놀라운 경험을 기점으로 저의 피부 관리는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소박한 코코넛 오일이 단순히 클렌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 같은 50세 이후 피부를 위해 자연이 준 다재다능한 선물이었습니다.
가장 얇고 나이를 쉽게 드러내는 눈과 피부. 저는 비싼 아이크림 대신 매일 밤 천으로 녹인 코코넛 오일 한 방울을 약지에 묻혀 아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이 자글자글한 주름을 채워주는 것만 같았어요. 거짓말을 못하는 목도 마찬가지였죠. 오일을 손에 비벼 쇄골부터 턱 끝까지 마사지하는 것은 매일 밤 저 자신을 사랑해주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날, 특히 팔꿈치나 발 뒤꿈치는 샤워 후 물기가 살짝 남았을 때 코코넛 오일을 온몸에 발라주었습니다. 거칠었던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부드러워졌죠. 가끔 끈적임이 싫을 땐 코코넛 오일에 알로에 젤을 조금 섞어 사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놀랍도록 빠르게 흡수되면서도 건강한 윤기가 흐르는 피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바세린 한 통처럼 코코넛 오일도 제게 한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피부 관리는 복잡하거나 비쌀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내 피부를 이해하고 귀 기울여주며 가장 자연스럽고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것.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고 나이와 상관없이 거울 앞에 우리에게 자신감과 기쁨을 되찾아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0세 이후 저는 부엌의 평범한 식초 한 병에서 마지막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 낡은 지도처럼 칙칙하고 얼룩덜룩한 기미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리시죠? 저도 처음 연세 지긋한 환자분께 이 비법을 전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식초라고요. 장아찌를 담그고 음식 간을 맞추는 데 쓰는 걸로 세수를 한다니요. 피부가 따갑고 얇아질까봐 덜컥 겁부터 났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피부에 대해 파고들었던 사람으로서의 호기심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알아낸 사실들은 저를 경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약산성 환경에 있을 때 가장 건강하고 빛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이 피부 본연의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클렌저나 비누는 알칼리성을 띱니다. 우리가 세수를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그 균형을 깨뜨려 피부를 더 약하고 건조하며 민감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식초, 특히 사과 식초가 바로 그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아주는 영웅입니다. 물에 희석한 아주 적은 양만으로도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되찾아주고 피부 보호막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초 속 천연산 성분은 아주 순한 각질 제거제 역할도 합니다. 우리 피부를 피곤하고 칙칙하게 만드는 주범인 피부 표면의 묵은 각질을 조용히 부드럽게 녹여 없애주거든요.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저녁에 코코넛 오일로 깨끗이 클렌징을 한 뒤 미지근한 물을 세수대야에 받아 사과 식초를 딱 한 티스푼만 넣습니다. 여러분, 절대 더 많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게 희석한 식초물로 1분 정도 얼굴에 가볍게 끼얹듯 세안한 뒤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합니다. 첫째 주에는 기미가 옅어지는 것은 느끼지 못했지만 세안 후 피부가 바싹 마르는 듯한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둘째 주에는 피부가 눈에 띄게 부드러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기초 제품을 바르거나 화장을 할 때 피부가 제품을 더 잘 먹는 느낌이었고 파운데이션이 뭉치는 현상도 없어졌죠. 그리고 셋째 주 자연광 아래서 거울을 봤을 때 저는
제 피부가 정말로 밝아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초가 피부를 하얗게 표백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피부 표면을 더 매끄럽고 균일하게 만들어 빛을 더 잘 반사하게 함으로써 피부가 환해 보이고 기미도 덩달아 옅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피부 관리는 나무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좋은 거름 외부 관리를 주어도 땅 우리 몸속 자체가 척박하다면 나무는 결코 푸르게 자랄 수 없습니다. 저 역시 꿀, 코코넛 오일, 바세린, 그리고 식초까지 온갖 비법을 다 동원해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가끔은 피부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혈색과 탄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피부는 오장육부의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셨죠. 특히 피부는 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폐가 건강해야 기혈순환이 원활해져 피부가 비로소 붉고 윤기 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만의 3대 보약을 알려주셨는데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피부를 위한 귀한 보약이 되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닭발입니다. 서민적인 음식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천연 콜라겐의 보고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피부라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죠. 나이가 들면서 이 기둥들이 위태롭게 무너지는데 닭발은 바로 그 뼈대를 다시 세울 재료를 공급해주는 셈입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닭발 곰탕 한 그릇은 단지 속만 드는 게 아니라 조용히 우리의 주름을 채워주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보쌈이나 수육 같은 삶은 고기입니다. 닭발이 콜라겐이라면 삶은 고기는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데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역시 탄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거든요. 삶은 고기를 먹는 것은 살을 찌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피부에 근육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바로 오메가3의 풍부한 공급원이죠. 저는 오메가3를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는 염증이라는 불을 끄는 작은 소방관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피부를 쉽게 붉어지고 가렵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그 염증이거든요. 또한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결국 건강한 피부를 되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크림통이나 화장품 레시피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밖으로 정성껏 가꾸는 것과 속부터 깊이 채우는 것의 조화로운 결합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랑해준 결과였던 것이죠. 저는 뺨의 기미를 없애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비싼 레이저 시술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들을 나날이 더 진하고 넓게 만들었던 진짜 범인이 저희 집 욕실의 뜨거운 물과 제 두 손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 숨겨진 기적을 발견해 왔습니다. 꿀, 코코넛, 오일, 식초, 그리고 낡은 바세린 한 통까지요. 하지만 우리가 피부를 관리한다고 착각하며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나쁜 습관들을 깨닫고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40년간 흰 가운을 입었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과거에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 4가지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는 바로 뜨거운 물로 세수하는 것입니다. 아, 저도 그 느낌 잘 알아요.
특히 추운 겨울 따뜻한 물줄기가 얼굴에 닿는 그 기분은 정말 포근하죠. 저도 한때는 뜨거운 물이 모공을 열어 더 깨끗하게 씻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뜨거운 물은 마치 도둑과 같아서 피부를 보호하는 소중한 천연 유분막을 무자비하게 앗아가 피부를 바싹 마르고 약하게 만듭니다. 설상가상으로 피부 아래의 연약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코 양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붉은 핏줄을 만들기도 하죠. 두 번째 실수는 뽀드득 소리에 대한 집착입니다. 저도 한때는 거품을 잔뜩 내서 얼굴이 당길 때까지 박박 문질러야만 깨끗하다고 믿었습니다. 묵은 각질을 벗겨내겠다는 희망으로 알갱이가 든 스크럽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각질층도 어느 정도는 우리 피부 보호막의 일부라는 사실을요. 매일같이 거칠게 문지르는 행위는 연약한 피부를 사포로 가는 것과 다름없었고 피부를 점점 더 예민하고 상처받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급함에서 비롯된 세 번째 실수, 바로 기미가 있는 부위를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에 거뭇한 점들을 볼 때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세게 문지르거나 세수할 때 그 부위를 유독 박박 닦는 버릇이 있었어요. 마치 그렇게 하면 지워질 것처럼요. 하지만 여러분, 마찰은 기미의 적입니다. 그 행동은 색소 생성 세포를 더욱 자극해 기미가 옅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진해지고 넓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습관들만 버리셔도 저는 여러분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가 몇 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속부터 우러나오는 광채를 얻기 위해서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저의 피부 관리 여정은 아름다운 피부는 식탁에서부터 가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제 식단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달콤한 빵 대신 저의 오후 간식은 이제 즙이 많은 오렌지 한 개 딸기 몇 알 혹은 형형색색의 파프리카 한 접시가 되었습니다. 이 음식들 속의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속부터 기미를 옅게 만드는 황금 열쇠입니다. 저는 또 간식으로 견과류를 먹고 블루베리와 토마토를 더 많이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든 항산화 성분들은 마치 작은 등불처럼 제 피부를 속부터 환하게 밝혀주었죠. 어머니께서는 생전에 늘 피부는 폐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폐가 건강해야 피부도 촉촉하고 윤기가 돈다고요. 그래서 저는 무배 마늘처럼 폐에 좋은 흰색 음식을 자주 챙겨 먹었습니다. 뼈를 고아 끓인 묵국 한 그릇, 식후에 먹는 달콤한 배 한 조각은 단순히 목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조용히 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화장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약이자 피부 재생의 명약, 그것은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 몸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세포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강력하게 재생하도록 돕습니다. 하룻밤만 잠을 설쳐도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바로 푸석하고 칙칙해지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숙면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밤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고급스러운 피부 관리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각자의 피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한 존재입니다. 제가 공유한 방법들이 저에게는 명약이었을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완벽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항상 당신의 피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만약 따끔거리거나 붉어지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잠시 멈추세요. 본래 예민한 피부라면 한 가지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하지 마세요. 피부 관리를 즐거운 일,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고 몸과 대화하는 시간으로 여기세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꿀을 바르고 매일 저녁 코코넛 오일로 마사지하는 그 순간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도 온전히 잘 살아내자고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원래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의식이기도 하고요. 비싼 화장품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들, 꾸준함,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시작하시겠어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 테스트를 해보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